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여수 지역은 아마 뭐 서울도 별 차이가 요즘에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산이 거의 그냥 여름처럼 녹음이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꽃들이 전에 되는 좀 이게 시차를 두고 피었는데 요즘에 시차가 별로 없이 서울과 여수에도 벚꽃 피는 것이 별 시간적 차이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진달래 피고 그 다음에 철쭉이 좀 뒤에 피어서 이렇게 한데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유심히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하여튼 CO2나 메탄가스 발생시키면서 온난화를 부추기고 또 이제 그래서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거기에 기후에 굉장히 민감한 동식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곤충 종류가 너무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시기에는요, 벌하고 나비, 나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여수에 지금 석천사 내 아침에 산책하고 또 이제 조금 시간 남은 밑에 공원이고 이렇게 산책하는 가운데 나비나 나방 벌을 아직 한 마디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곤충들은 더 사실 기후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데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크게 변화하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연 재해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병으로부터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다 자꾸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세계 학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바이고 지구라는 이 행성이 굉장히 참 진짜 좁고 그래서 굉장히 오염시켰을 때는 우리가 방 안에서 그냥 방귀 낀 것처럼 어디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는 것도 이제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이제 그 뭐 여러분이 너무나 고통을 다 크게 당하시고 계시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천만의 사람이 오염 걸리고 또 약 300만이 훨씬 넘는 사람이 죽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앞으로도 얼마가 더 죽어야 될지 예상하기를 거의 한 뭐 1,000만 가까이 목숨을 잃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 하나가 그 이스라엘이 한 900만 정도 900만 정도 되는데 그런 나라 하나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그 하나 그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놓고 보면서 참 나는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사실이고 얼마나 진실인지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불교건 신을 믿는 종교들이 그렇게 그 불교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을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또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지금 한번 이 바이러스의 환란이 왔을 때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들이 한 말에 대한 그 자각들을 좀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왜 그 이 바이러스의 그 균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닌 것이 이렇게 그 사람을 갖다 고통 속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이 벌어질까? 이것은 어떤 또 그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 같은 거 지금 인도의 브라만 신을 믿거나 여러 신을 믿는 이런 사람들도 그 이번에 인도에서 힌두이즘 브라만 신을 믿는 힌두교 사람들은 이번에 그 힌두교 축제 기간 동안에 한 달여 동안을 아무 통제 없이 바라나시에서 그 겐지스강에 목욕하고 뿌자 올리는 데에서 그렇게 그 참여하고 했던 사람들이 오염이 되어져서 지금 칼카타 또는 델리 수많은 도시들이 전부 다 폐쇄에 들어가고 병원이 모자라서 전부 다 그 바깥에서 있다가 치료도 못하고 죽고 하는 상황이 이 신이 내린 재앙이라 그런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신이 그렇게 신에게 복종을 했는데 그 재앙을 내렸는지 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병도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전부 다 인연에 따라서 발생되지고 사라지는 것이지 그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이것도 왜 무슨 인연으로 일어났을까라고 무슨 원인으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 중에 다인입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인이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지구를 온난화 시키면서 점점 그 인간만이 독존을 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 때문에 그 자연계를 파괴를 하고 자연 상태가 파괴가 되어지면서 그동안에 그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크게 그 나오면서 이렇게 인간의 감정이 되어지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장 근원적인 모습, 근원적인 것은 무엇에서 출발했는가라고 한다면 이건 100% 인간의 그
자만과 인간의 아만과 아상과 그 아상에서 일어난 욕망 때문에 또 인간이 이 지구에서 최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자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발로가 되어져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원을 갖다가 전부 다 잠식하고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석학들이나 이 부분에 연구를 하는 많은 학자들이 우선 가장 온난화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 온난화 주범이 뭐냐?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메탄가스 등이 주된 주범이다. 그걸 발생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축을 크게 많이 키우면서 일어나는 메탄가스의 발생 등등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면 그걸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럽 쪽이나 일부 쪽에서 지구 온난화를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서 또는 원자력 발전을 대안으로 일부 지금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재생에너지 관계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관계는 너무 열 효율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투자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체르노빌이나 일본 후쿠시마 사건을 겪으면서 굉장히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이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거는 아주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욕망은 부려야 되겠다. 근원적인 철학적인 전환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욕망을 부려야 되겠다.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거나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을 갖다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어떤 에너지를 그렇게 생산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나는 그게 대체 에너지도 그게 일어나는 반작용 같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근본적 대안은 인간의 욕망을 갖다 최대한으로 축소시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자꾸 찾아야 된다. 그 근본적 대안은 사실상 불교 외에는 지금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불교의 철학적 구성과 불교의 생활 태도, 이거 외에는 여기에 이걸 조금 더 가다듬으면 인과적인 것이나 연기적인 사유와 그 다음에 무소유의 최소한의 우리가 삶을 갖다 살고자, 욕망적 삶을 갖다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아니고서는 이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요즘에 생각해서 놓고 보면 인도가 저렇게 지금 팬데믹이 일어나서 하루에 뭐 공식 집계에 의하면 32~3만 정도의 지금 며칠 동안 32~3만 정도의 사람이 발병하고, 그 다음에 몇천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등등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놓고 본다 그러면, 거기에 이 근대 국가를 인도가 세우면서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이 이제 비폭력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이 인도를 갖다가 국가를 세우면서, 물론 앙가드 베드가 불교의 인간론에 맞게끔 불교의 철학을 토대로 해서 헌법을 만들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인디라 간디의 힌두교적 사고방식과 힌두교적 계급의식, 카스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에 있어서 인도를 갖다가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아주 참 진짜 기가 막힌 장기로 치면 외통수라 그러나
외통수에 걸려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힌두이즘 때문에요. 그 카스트가 하나도 깨지질 않고 카스트 제도 때문에 브라만 족들은 아주 잘 살고 왕족이나 브라만족들은 아주 1억 명 정도의 그 한 뭐 7%, 8%, 10%도 안 되는 기득권을 차지하고 대다수의 거의 한 50% 되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아주 더 어떻게 뭐 이게 그 삶을 갖다 자기의 삶을 갖다 나아지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런 평등 정신을 갖다 갖지 않는 힌두교의 아주 종교적 그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원적으로 종교적 잘못이라고 합니다. 기득권을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가 지금까지 유지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벌써 몇 번 남은 나라에 맥혀버렸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자존감도 없어지고 기득권자들이 지금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브라질 같은 경우도 기득권자들이 몇몇의 기득권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브라질리아 이게 그 수도에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에 되는 사람이 아주 도시 빈민 판자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데서 뭐 어떻게 병을 갖다가 이런 코로나의 팬데믹을 갖다가 막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그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그 빈민들이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그걸 갖다가 딱 이렇게 그 막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니까 막아 놓으면 집안에서 그냥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막지도 못하고 아마 인도 같은 데는 죽자 살자 아마 그 백신을 놔보자고 생각을 했는 모양인데 백신을 인구가 많아서 13억이 넘는 인구에 그 백신을 갖다 지금 1억 명 정도 1차로 나왔다는데 그거 상관도 없이 그냥 그게 뭐 한 7, 8%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게 그 백신이 작동도 못하고 그냥 그 지금 국가 위기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국을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이제 선배들이나 또 조금 앞 세대에 가신 분들이 피해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갖다 만들고 언로가 튀고 또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제대로 많이 줄이지도 못했지만 줄이려고 애를 쓰고 그다음에 정보가 공개돼 있고 그리고 그 정부를 갖다 우리들의 국민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진짜 바이러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을 전 세계에서도 그래서 잘 지금 견뎌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저력이 민주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발로가 되진다라는 생각을 갖다 저는 아주 크게 갖습니다. 전 세계의 그 어떤 역사적 흐름이나 이런 것을 놓고 지금 사회 구조를 놓고 볼 때 한국의 사회 구조는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매우 탄탄하게 지금 민주화 쪽으로 나가고 있고 국민들이 투표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이건 어느 권력이건 국민들을 위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서 참 그나마 우리가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조선시대의 나는 조선시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유교에 의해서 중세의 모습을 상당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라는 통치를 하면서 어떤 안에 제대로 된 정치 체제나 이런 제대로 된 정치 체제가 있었다고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교의 500년 동안 중세와 같은 어두운 대부분의 80% 이상 되는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 살았거든요. 글자도 잘 모르고 맨날 굶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피 흘리고 싸워야 되고 사람의 시신을 먹어야 될 정도로 굶주리고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떻게 기득권자 몇 사람이 글 몇 자
썼다고 해서 그게 그 밝은 사회가 됐겠습니까? 그 일제 얻은 그 식민지의 터널과 6.25 사변 이런 또 군사 독재의 터널을 갖다 지나서 지금의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생산성도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세금이나 조세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차근차근 또 그 제대로 국가를 갖다 경영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갖다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고 하면 그 지금 8만 불을 넘어서는 스위스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보다도 오히려 소득이 높고 또 아주 국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 같은 데는 기득권을 부리던 사람은 다 도망갔고요. 농민들이 그 아주 진짜 내가 나서서 가족과 우리 재산을 지키겠다고 피 흘리고 나섰던 그런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국토와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과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나는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설사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국민 전체가 부분적으로 희생을 하더라도 극복하리라는 생각을 저는 굳게 가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이 돼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불교가 조금 더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성을 욕심을 많이 갖지 않게 하고 여러 사람을 위하는 노력들을 갖다 할 수 있게끔 불교가 역할을 계속 해준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무슨 맨날 소원이나 빌고 앉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또는 신도 숫자나 세고 앉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을 우리가 어떻게 전 국민과 더불어서 수행을 통해서 욕심을 줄이고 국가와 남을 위해서, 또는 세계의 여러 나라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화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지도자 역할을, 전 세계 지도자 역할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나 그 전에 부시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국 우선주의가 되면서요, 굉장히 미국의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백신 문제만 하더라도요, 물론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시고 또 가장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그 화이자라든지 미국의 그 아주 기초과학이 탄탄하고 재정이 있고 그런 큰 제약회사가 또 있고 해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또 다른 나라의 얀센 이런 것이 있지만은도 미국이 그런 기술에 항상 선두적이고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앞장서서 전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고통을 같이 나누고 같이 그 백신을 같이 나누어서 같이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통제를 철저히 하면서 전 세계도 같이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도 같이 나눠서 맞도록 해서 전 세계가 그 백신의 항체가 생기는 날이 거의 비슷한 날짜에 끝나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가 미국을 갖다 존경할 것인데, 지금도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 이 백신을 갖다가 다 쓰고 난 뒤에 뭘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그 미국으로서는 미국답지 않다 이런 생각 같고, 한국도 나는 생각이 이북에 백신을 준다고 그러면서 우리 다 쓰고 나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이북이 기분이 나빠서 받겠어요 그거? 같이
같이 맞아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막 그냥 우리도 맡기가 그건데 말이야 이북에 뭐 몰아줘야 어려울 때 같이 노놀 수 있어야지. 배 부를 때 뭐 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게 우리들 생각이 항상 기본적으로 나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지만도 실제로는 진실에 맞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건 진실에 맞지 않고 그래서 한국도 전 세계와 더불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전 세계에다 얘기해주고 우리가 같이 나누어 가면서 내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 남의 생명들도 소중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그게 우리가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것은 지금 이 세계가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전체의 그룹들이 수행한 수준이 드러나더라고요. 심성의 수준들이.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다. 미국 같은 그런 큰 나라가 그런 도덕적 생각과 남을 위하는 이타적 생각이 그렇게 적은가라는 생각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저렇게 큰 나라가 저렇게 큰 덩치를 가진 나라가 말이지 그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어렵고 또 후진국 같은 데는 살 돈도 없고 그 외교 영향도 안 되고 그런 나라들에게 자기 국익을 위해서 그걸 갖다 조금씩 논아주는 만약에 내가 석전사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개종을 하면 쌀을 한 가마씩 주겠다 그러면 나 같으면 한용우 스님도 그랬어. 한용우 스님도 왜 배급 주는 것을 일본 천황께서 배급 주는 것을 니는 왜 받아먹냐 그러니까 그 쌀 갖다 그냥 줘버렸다고. 동사무실에다 줘버렸다고. 그거는 그대가 개종을 하고 개종식을 하는데 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면 내가 석전사에서 쌀을 주겠다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보시하는 정신도 아니고 종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가장 불교를 욕먹이는 일이 될 거예요. 불교가 저따위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건 회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없이 많이 했죠. 가톨릭 같은 경우도 수없이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좀 더 이타적인 삶을 갖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공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불교가 아니에요. 뭐 자비심이나 무슨 육바라밀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보시행, 지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누가 그러더 스님 복지를 많이 하시는데 그 복지 프로그램을 취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스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복지를 열심히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 들었다고 내가 포교하려고 불교 복지를 안 했어요. 그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그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하면서 개종을 하면 내가 치료해 주겠소 그 소리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건 복지가 아니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것 자체가 아무 아가 없이 고집되어진 뇌와 고집되어진 법집을 갖지 않고서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불교라 그래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주상보시죠. 뭐에
무엇에 집착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불교에서 포교를 위해서 포교를 위해서 복지를 한다라고 할 때는 가장 불교를 모독하는 일이죠. 부처님을 가장 모독하는 일이죠.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 최종적으로 요의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 병원은 병원을 없애기 위해서 병원을 하는 거야. 환자가 없으면 병원 필요 없겠죠. 의사의 목적은 환자가 많이 와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의도대로 뭘 내가 잘하는 것을 선행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최종의 목적은 병원을 없애기 위해서 병원을 하는 거예요. 불교의 목적은 절을 많이 짓거나 또는 무슨 불교 교도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이 없어도 깨어있는 삶을 갖다 살 수 있다면 가장 모든 것이 불교가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된단 말이에요. 전체주의적 생각을 갖거나 또는 많은 조직을 갖고서 있는 것이 마치 불교나 무슨 종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종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의 말씀을 갖다 가장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가장 더럽은 일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어야지 그게 어떤 조직의 힘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부처님도 수행 집단으로서의 쌍가람을 얘기했지 무슨 조직으로서 무슨 쌍가람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조직적으로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을 동원해서 힘을 발휘하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공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가장 불교를 갖다가 이해하는데 깊숙한 논리이고 깊숙한 이론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일체 중생을 위하고 도움이 되게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치료약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나는 그 어떤 걸 하더라도 불교 아니라고 나는 얘기합니다. 무아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무아가 되게끔 아가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외도가 될 것이고 세속인이 될 것이고 실제 불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아주 그냥 그는 확실히 못을 박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자꾸 이제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계속 행하고 실제로 내 욕심을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는 것에 모든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불교를 갖다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되죠. 오늘은 44페이지 첫 구절 첫 개송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집의 기반은 사물이 아니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상이 우리가 아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내 돈이다라고 집착을 했다. 그러면 그 돈이라는 대상에 내가 집착을 한 것이 되죠. 또 권력이 즉은 내 권력이다 할 때는 그 권력이란 대상에 나를 집착하죠. 그러나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놓고 보면 그 권력이나 돈이 또는 명예가 실제 나이냐라고 할 때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 나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집착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나를 투영시킨다 그 말이죠. 거기다 나를 투영시켜.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아니라고 자각하기는 쉽지만은, 돈이나 명예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기가 쉽지만은, 이 몸뚱아리의 대상, 그러니까 나의 대상이 이 몸뚱아리라고 생각하고 이 오온이라는 것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은 굉장히 많다 그 말이죠. 대다수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몸뚱아리라는 그 자체의 대상도 이게 색수상행식, 이게 나의 집착의 아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여기에 지수화풍이 나의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또는 수상행식이 나의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외도들이 생각할 때, 브라만교가 생각할 때는 나라는 것이 아트만 있고 이 몸뚱아리나 이런 것은 내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따져놓고 보면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 뒤에 나오지만 수레를, 옛날에 뭐 수레지만 요즘 자동차를 이렇게 해놔놓고 보면, 자동차에 내가 자동차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라는 그 어떤 그 관념적 나를 갖다 가질 때, 그 바퀴가 자동차냐, 바퀴가 자동차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동차의 부분으로서의 바퀴이지 바퀴 자체가 자동차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뚱아리라는 것이 오온이라는 색수상행식이라는 그 어떤 것도 부분일 뿐이지,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나라고 집착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만약에 머리카락이 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내 일부로 있었다가 부분으로 있었다 빠졌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머리에서 빠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분리되어져서 저 멀리 날아갈 때 거기에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고 할 때, 지수하고 온에서 다르지 않고 온의 본질이 아니면, 색수상행식이 모여서 있는데,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져서 화합체가 하나 돼 있지만은 그 자체가 나의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나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느냐? 나의 본질이라는 게 있느냐? 나의 본질이라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집합체일 뿐이다. 모여있는 집합체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 나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거듭 내 몸뚱아리고 내 눈이고 내 코고 내 미각이고 내 후각이고 전부 다 내 생각이고, 우리 말할 때 맨날 그러죠.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 거기다 나를 붙여. 거기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거기서. 온의 기반도 아니고, 그것을 지니지 않으니. 그래서 또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아리를 한번 놓고 보라고요. 항아리에 그 안에 비어있는 것이, 비어있는 공간이 항아리를 만들고 있는 이 껍데기, 이것의 기반도 아니에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항아리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야. 이 항아리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면서 공간이 발생되진 거라고. 발생되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나라고 말하는 자아는 없지만은, 자성은 없지만은, 지금 연기로서의 나라고 조성이 성립된 것은, 온으로 색수상 형식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일 뿐이다. 거듭 말하건대 H2O는 물은 H2O일 뿐이다. 수소두개와 산소가 모여서 물이 됐을 뿐이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물이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고 말해요. 분리하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나는 요즘에는 뭐냐면 신이 창조를 했다는 것이 더 어려워. 무신상부작설계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에 의해서 성립되어진 것일 뿐이다. 성립되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성립되어진 것이 불변이냐면 하나도 불변이 아니다고요. 인연 따라서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이 생을 살면서 집착하지 말라고 말이야. 단지 우리는 이 인연 따라 일어난 이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 이 몸뚱아리를, 이 오늘 딱 쓸 곳이라는 것은 보리심을 완성시키는데 쓰는 데 외에는 별로 써도 전부 다 헛일이야. 그래 내가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만리장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삶에서. 그게 무슨 달에서 저 우주에 나가서, 우주 밖에서 나가서 보면 무슨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게 보이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나는 만리장성에 가보고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사람은 많이 죽었지만은 죽은 거 그런 거 놔두고, 내가 어릴 때 내과에서 돌멩이 주스 가지고 조금 쌓아본 거, 그 정도밖에 안 느꼈어. 그게 뭐 우주에서 그보다 더 작지, 그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온에 이 사람이라는 온에 의해 생성해 다 이런 것들은 온이야. 온이라 그래 그걸. 온이라는 말 자체가 화합되어지고 쌓였다. 요즘 같은 화학하고 비슷한 말이야. 변화하고 비슷한 말이야. 변화하고 비슷한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해서 수레는 부분과 다르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레가 하나 있어. 수레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수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칩시다. 아, 저 바퀴는 수레가 아니야. 자동차를 보면서 저 자동차 바퀴는 자동차가 아니야. 그래서 빼버렸다고 칩시다. 자동차 라이트는 자동차가 아니야. 왜 그게 자동차는 아니잖아. 바퀴이고 라이트이고 핸들이고 그런 것들이지. 그렇게 하면 자동차는 어디 있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한 대 놓고서 다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구나 빼놓고 저거는 핸들은 자동차가 아니구나 빼놓고 시트는 자동차가 아니구나 빼놓고 엔진은 자동차가 아니구나 빼놓고 배터리는 자동차가 아니구나 빼놓고 그럼 자동차는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바람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런 것은 다 아니고 자동차라고 하는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냐면 이 귀때기는 사람이 아니고 코도 사람이 아니고 눈도 사람이 아니고 팔다리도 사람이 아니고 그럼 사람은 어디 있느냐? 아트만이라는 게 저 브라만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아트만이라는 게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것도 화면 자꾸 흔들지 마라. 나 어지럽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내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고행을 하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띠내려고. 그래서 수레는 부분과 다르지 않다고. 다르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 수레는 그 자동차는 부분 그게 다 모여서 자동차 그렇게 된 거지. 부분을 띄놓고는 자동차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도 지금 오온이 쌓여서 연기로 된 그것이 나이지. 그 눈 빼놓고 귀때기 빼놓고 팔다리 빼놓고 뼈다귀 빼놓고 살 빼놓고 그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데 영원성으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연기로서의 존재이다. 영원성으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연기하는 것으로서의 존재야.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들은 대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뭔가 불변을 찾으려고 애를 써서 불변이라는 것을 갖다 하나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쓴 철학과 그 이제 소크라테스도 뭐 있으면 뭐 나우나의 태생처럼 물어볼 일이 있어.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개떡같이 뭐 그 너 자신이 뭐야 그러고 물어보면 소크라테스도 잘 몰랐을지도 몰라. 그 사람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너 자신이 뭐야 그러고 뭐야 하고 물어봤으면 그 사람 헷갈렸을지도 몰라. 그 말이 근사하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근사한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뭐요? 그 다음 물어보면 너 자신이 뭐요? 그러고 물어보면 참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이제 수레는 부분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는 또 다르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뭐예요? 그러면 바퀴가 자동차고 엔진이 자동차고 핸들이 자동차고 그래. 연기로서의 그렇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진호기가 뭐예요? 그러면 이 귀때기가 진호기고 이 눈이 진호기고
지금 말하는 게 진흙이고 연기로서 지금 발현되지는 이것 이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각각이 알아서 진행되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불변으로서 진행되지는 게 아니다. 부분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법성계 일적다 다적일 거라는 거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고 이렇게. 이 우주가 뭐냐 그럴 때는 우주가 뭐냐 그러면 여기 묻어 나온 먼지 이게 우주란 말이야. 이게 우주하고 다르지 않아. 그럼 먼지는 뭐냐면 우주의 일부야. 그래서 안에 이 얘기의 내용의 실체는 뭐가 있느냐면 영원성을 가진 자성으로서의 실체는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부분이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부분이고 그것이 자동차 부분이 한 3,000개 모인 것이 자동차이고 그럼 자동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인간은 꼭 여태까지 착각을 해온 것이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 개념을 갖고 부르니까 자동차가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고. 나 그러니까 내가 오온을 벗어나서 따로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게 착각이야. 있지 않아. 또 요렇게 놓고 자동차의 바퀴와 자동차 전체를 놓고 볼 때 자동차가 자동차 바퀴를 소유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 바퀴가 자동차를 소유한 것도 아니야. 인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불행한 사태가 세상에 뭐 신문에 자주 나잖아요. 아기를 낳았는데 못 먹고 산다고 같이 동반 자살을 했어. 그 아기는 지 소유가 아닌데도. 착각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신을 믿는다? 브라만 신을 믿는데 브라만 신에 내가 소유되어진 피조물이라 그러면 이건 생각나기 심각한 문제 생겨. 역사 이래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서로 의지해서 서로 존재할 뿐이지. 이게 이제 손을 얘기하면 손가락은 손의 소유가 아니야. 손가락은 손의 일부일 뿐이지. 손가락이 곧 손이고 손이 곧 손가락이야. 그 색적 시공하고 공적 시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부인은 남편의 소속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집구석 망하는 거야. 남자는 큰 소리는 빽빽 치고 앉고 지멋대로 다 하고 앉았고 말이야. 마누라는 핫병이 걸려가지고 헐떡거리고 앉았고. 자식들은 뿔따구 하나 가지고 벽을 들이받고 앉았고. 서로 가정에서도 의지하고 사는 것일 뿐이지.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는 자식을 의지하고 그렇게 서로 사는 것일 뿐이지 누가 누구의 소속이 절대 아니란 말이야.
부처님은 인간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게 뭐냐면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실의 소속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의 소속이 아니다. 여러분도 부처님 소속이 아니고 부처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부처님 되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자유와 해방을 줬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의 하인이 돼가지고 살면 되겠어? 다 부처 될 수 있다 그랬잖아. 아, 이런 얘기를 좀 제대로 들어야지. 그 부분에도 아니면 부분들 그것도 부분들이 자아도 아니야. 그 무슨 얘기냐면 부분 그 자체가 무슨 하나하나가 또 따로 독립된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야. 독립돼 있다라고 한 것, 독립돼 있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연관관계 속에서 살아. 우리도 그래. 아, 우리도 생각해 볼 때, 이부그고 우리는 뭐, 철조망을 해놔놓고, 그따 그냥, 군인을 갖다가 수백만을 양쪽으로 배치해놓고 그렇게 있으니까 딱 끊어진 것 같죠? 관계가 없는 것 같지? 철조망 쳐놔놓고 군 서로 마주보고 총 들고 있는 것이 그게 벌써 독립적이지 않아. 서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안 좋은 관계지만. 그래서 조립된 것일 뿐도 아니며,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래요. 자동차를 조립을 다 해놨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건 자동차요. 그러면 대비를 갖다가, 이거는 조립체요. 그것도 아니라고. 응? 왜냐면, 조립을 해놔놓으니까 특수한 기능이 나와. 사람도 오온이 조립되고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생각하는 게 나왔어. 자동차도 조립을 해놔놓고 기름을 넣고서 스위치를 넣고서 보니까 이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조립체일 뿐이다라고 했을 때는 간다가 안 돼. 조립체일 뿐이다 할 때는 가는 것 자체가 안 돼버리다는 거는. 인간도 오온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유물론자가 돼버려.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모택동하고 얘기하는데, 모택동이 그랬다는 거야. 모택동 저 사람은 이 공산당하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 존자님께서 결정적으로 가진 것이 마음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인간이 오온에 의해서 발생되지 마음 자체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신을 인정 안 하는 그거는 두째 문제 치고, 마음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공산당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과도 없어요. 천안문 사태에서 수만 명을 탱크로 갈아 죽이고서도 인과가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게 달라요. 발생되어진 마음이 존재하고 그 마음에 의해서 업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깨어있는 마음을 쓰면 진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면은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형편없는 철학을 갖고 있구나. 형편없는 철학을 갖고 있구나. 아주 저질적인 아주 차원이 낮은 철학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물론자들은 이 정신 자체를 갖다 정신이 발생되어져서 정신작용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인 것을 갖다가 이 인정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은 어떤 이점, 유물론적인 공산주의에 입각되지면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해도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의 이론을 갖고서 저게 국가 자체가 타락하지 않으리라고 절대 보장이 안 돼.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부패하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거는 뭐 명명백백하게 지금 공산국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 자체 머리들이 전부 다 도둑들이잖아. 시진핑이 들어보면 성질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 신은 있다라고 보는데 창조한 절대신은 없다고 보는 거야. 절대가 없으니까. 유물론처럼 정신 자체도 이 지금 불교를 얘기할 때 어떤 성녀들이 그런 얘기를 해. 이게 전부 다 유물론적 얘기를 한다고? 그러나 정신 자체는 유물론적 얘기 아니에요. 의인이는 제사 지내고 부침개 가져올래? 에? 오케이. 내 부침개는 맛있게 지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데 조립된 것이다만 얘기해서 조립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자동차가 굴러가는 일이 없어야 돼. 굴러가는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또 자동차는 모양뿐이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냥 장난감이야. 우리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마음이 이 오온이 발생하면서 마음이 발생하고 오온이 생기면서 마음이 발생하고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를 갖다 개선시킬 수 있는 또 힘이 나오고 일체 중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일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대단한 창작이에요. 그 나는 이제 옛날에도 한 30년 전에도 그 막스 웨버의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책도 읽어보고 또 그 유물론에 관한 얘기들을 갖다 좀 읽어보면서 이건 망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 철학적으로 망해버렸어 그러나 벌써. 그래서 지금 망하니까 이제 이북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더 이제 독재하고 막 왕조하고 같이 합해놔가지고 재산 상속하고 상속세도 안 낸 상속하고 우리는 그래도 삼성에서 이제 상속세라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상속세 냈나 그러더만. 근데 이북은 그 상속을 나라 하나를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도 안 내는 놈들이 어디 있어? 도둑놈들이지. 그 왕이나 옛날에 순 전제군주가 뭐야? 왕정에서 왕이지 그냥.
그건 공산주의 유물론하고 왕정하고 뭐 독재하고 죄다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제일 독한 약이 된 것 같아. 중국도 지금 그래, 중국도. 중국도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경제가 안 되니까 자본주의로 약간 돌아섰는데 자본주의도 아니고, 이거 뭐, 이 철학은 유물론으로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신론이 조금만 나오면 그냥 종교 탄압을 해서 그냥 잡아버린다고. 심성론도 그냥 다 두드러 잡아버렸어. 그래서 중국은 물질만이 있다라고 물질만 갖고서 얘기를 하는 이 인류 역사의 발전에 전혀 발전해온 바를 갖다가 참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상한 집단 정도로 나는 봐요. 중국 대사가 좀 봤으면 좋겠네. 만일 모은 것만으로 수레가 된다면 해체되어도 수레가 있게 되니. 그러니까 또 이걸 이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하나 됐어. 자동차 됐어.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모아놨다고 자동차가 된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다 해체시켜서 전부 다 너절버럭에 다 늘어나도 그러면 자동차가 되겠네? 모아놨다고만 해서 자동차 부품을 3,000개를 다 모아놨다고 해서 자동차가 아니라고 그래. 그건 모아놨다고 해서 자동차가 된다 그러면 다 풀어서 나사를 풀어서 다 바닥에다 다 늘어놔도 그럼 자동차겠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온이라는 말을 갖다 분명히 쓰는 거야. 온이라는 말. 온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는데 온이라는 말은 거기에 까르마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야. 쌓여진 것을 얘기하는 거야. 전체가 없이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전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바퀴도 있고 핸들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다 부분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전체와 부분이라는 것은 전체가 따로 있고 부분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지. 전체가 곧 부분의 모임이고 부분의 모임이 곧 전체일 뿐이다. 그럼 대한민국이 뭐냐? 국가 그런 건, 땅 그런 건 놔두고 대한민국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유럽에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갔어.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이야. 이 하나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나 5천만이 전부 다가 또 대한민국이야. 개개가 전부 다 대한민국이지만 5천만이 다 모여도 대한민국이야. 그 전체가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전체란 말이야. 그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공산당처럼 얘기할 때,
예, 밑에 마지막 구절에 모양만이 전부 다 수레다라고 한 것은 안 맞아. 모양만이 전부 다 자동차 조립을 해놔놓고 모양 이것만이 자동차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유물론적 사고예요. 유물론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온만이 정신작용이 아닌 온만이 나다라고 할 때는 그건 정신이 빠져버린 것이니까 실체가 아니다고 말해요. 그 이치에 안 맞다면 각각의 부분이 이전에 있었으며 수레에 그대로 포함된 것에도 본래 형태는 그와 같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에 그 부품들이 전부 다 지금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막 머리 아프게 하느냐면 왜 하느냐면 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얘기하고 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얘기하느냐면 독자적으로 영원한 실체가 없이 부분과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온을 이루는 연기의 법과 공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연기의 법과 공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네. 그래서 각각의 부분이 이전에도 있었으며 수레에 그대로 포함된 것에도 본래 형태는 그와 같다. 수레 만약에 바퀴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자동차 바퀴를 만들어 놨는데 자동차 바퀴를 갖다가 자동차에 끼웠어도 자동차 바퀴는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야. 모양을 각자 개개로 모양을 끼워놨다 그래서 자동차 바퀴가 무슨 뭐 고무 타이어가 쇠가 돼버리거나 그렇지 않거든. 각자의 모양을 갖고 있으면서 전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형성되어져 나간단 말이야. 그래 우리도 몸도 지수하풍이 발생하고 그 지수하풍의 발생이 온과 같이 전부 다 같이 형성이 되면서 각자의 모습을 다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 세포 얘기를 하면 줄기세포가 뇌를 형성하는 줄기세포가 다르고 척추를 형성하는 줄기세포가 다르고 다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각각 다 달라. 그렇게 각각 다르지만은 그 다른 것이 전부 다 화합을 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것에 의해서 정신이 또 형성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관계를 갖다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관계를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을 갖다 해서 연기법이 잘못 설명되지 않게끔 자아가 영은성을 지닌 자아가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게끔 하나하나 설명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흩어져 있던 것에서 부속이 흩어져 있던 그것들의 그대로 그처럼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흩어져 있던 것에도 그 부속에 또한 수레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 부속이 전부 다 자동차 부속이 흩어져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라고 그래서 자동차 부속이라 해서
바퀴 속에 자동차가 있느냐면 그건 없다 그 말이야. 서로가 다 어우러지면서 자동차가 형성되고 흩어지면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흩어져 버려요. 그 우리 몸도 그와 같이 온이 형성되어지면서 나라는 것이 연기로서 형성되지만 이게 흩어지면 그대로 자동차 부속 흩어놓은 것처럼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지 않고 뭐가 죽은 뒤에도 뭐가 하나 있고 뭐 영원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늘나라로 가고 뭐 저 불암한 천으로 가고 그런 얘기들은 없다고 말이지. 전부 다 그런 인간이 세워놓은 가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 현재 수레가 된 이 시점에서 만약에 수레가 되었다면 뭐 자동차가 되었다면 그래서 바퀴를 비롯한 것에서 모양이 별거랬다면 부속들이 전부 다 따로 자동차가 되었는데 자동차 하나 완성됐다 그러면 자동차 거기에 부속이 전부 다 따로 놀지를 않아. 자동차의 일부란 말이에요. 일부라네. 이를 인지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모양만이 수레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자동차가 하나 완성이 돼 있어서 부품이 다 모여서 완성이 돼 있다면 그렇게 돼 있다면 이게 자동차라는 하나의 가치 세계가 생긴 거라 모양새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모양새가 생겼잖아요. 응?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저 자동차라는 모양이 하나 생겼구나.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실상으로서 영원한 것으로서 존재를 하느냐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자동차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더 빠르겠네. 내가 오온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내가 말이야. 그래서 내 영원한 것이 하나 있어. 영혼이라는 게 하나 있어. 이렇게 내가 오온이 생겨서 그것을 갖다가 인지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착각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 자동차 거기에 영원한 실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이고 흩어지는 것일 뿐이지 실존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안 졸리는가요? 예? 예? 주무실 시간 안 됐나요? 아니, 내가 안 봤으니까 주무실 시간 안 됐어요? 나는 잘 시간 됐는데. 참, 찬드라, 기르티도 참 복잡한 얘기 많이 해놨죠. 복잡한 얘기 많이 했어.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걸 하기가 싫은 거야. 가서 빌면 되지, 뭐, 뭔 소린지,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해서 갖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6개월도 됐나, 어쨌나.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번에 어떤, 그 분은 말이지,
그래서 스님 요즘 강의를 들으면 머리가 딱 아파서 저녁에 잠이 안 와버립니다 그러더라고.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저 채널을 돌렸는데 저 유럽 축구를 하더래. 축구를 하는데 공이 보이더래. 그래서 공성으로 보여가지고 자꾸 머리가 아파서 더 축구를 보다가 더 잠이 안 왔대. 그 공을 차니까 공성으로 보이더라는 게. 잘 봤어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요 이제 그대가 말한 모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모양이 그 모양이 부품의 조립이 아니면 무엇도 아닌데 그것에 의존해서 이게 모양으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어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나와. 뭐냐면 우리는 자동차를 이렇게 보면 내가 자동차를 도덕적으로 볼 때는 도둑놈이라고 보거든. 도덕적으로 볼 때는 도둑놈이야. 그럼 기름도 퍼먹고 뒤로 방구를 내놔가지고 온 세상을 갖다가 온난화시키고, 에? 사람은 그냥 두 발로 다니도 될 일을 갖다 네 발로 쫓아다니게 만들고, 보통이란 또 가다가 그 사람도 들이받아서 죽게 만들고 다리도 부러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자동차를 나는 그렇게 봐. 그 다음에 나는 자동차를 갖다가 집착을 안 갖기 위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깡통이라고 생각했어. 그 여러분한테도 저 깡통을 타고 다니라고 애먹는다고. 그거 전부 다 철판 두들겨 가지고 그 깡통 만들어 놓은 거거든. 밑에 바퀴 달아 가지고 잘 굴러다니게 만들어 놓은 깡통이거든. 그거. 그래서 깡통 타는 것이 별로 재미없어. 사고 나가지고 갖다 놓은 차 보니까 진짜 깡통 어디 누가 밟아버린 것 같더만. 세 번째로 바라볼 때는 자동차에 내가 왜 집착을 하냐? 자동차 그게 전부 다 그냥 이것저것 부품 조립해서 가서 모아놓은 건데 거기에 뭔 실체가 있다고 집착을 하냐? 내가 자동차 바퀴에 집착을 하냐? 굴릉쇠하려고 내가 자동차 바퀴를 집착을 하겠어? 안 그러면 무슨 뭐 핸들 빼가지고 무슨 스케이트 타려고 하겠어?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붙들고 늘어질 게 한 개도 없더라고. 내 욕망을 부추기는 것 외에는 한 개도 없어. 그게. 그래서 나는 자동차는 없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 자성이 없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 도덕적으로는 부도덕한 놈이고 실제로는 깡통이고 더 실제로 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것저것 다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에서 그 부품을 갖다 전부 다 조립해 놓은 것에 불과한 거야. 뭐 인간 자체도 그런데 자동차 나는 어떤 사람 보면 자동차를 부지런히 고치고 막 닦고 뭐 왁스칠을 하고 해서 사람 보면 참 저 사람은 언제 자동차로부터 깨몽을 하겠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꿈을 깨겠는가 그 생각이 들 때가 들어 많다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 인간을 바라볼 때도 실체가 하나도 없고 이거는 인연따라 일어나는 아주 지극히 인연따라서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동차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거라고요. 그럼 자동차가 이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자동차 생긴 지가 얼마이며 저것이 사라질 날이 뭐 그렇게 몇 조금 안 남았어. 벌써 엔진 자동차 곧 없어진다 그러잖아. 배터리 자동차 하다가 배터리 자동차로 하다가 또 안 되면 다른 차로 하다가 뭐 안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로 하고 뭐 그러지 않겠지. 하다가 자동차 어디 갚으리가 없네 그러겠지. 이년 따라 그것도 전부 다 사라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바라볼 때도 거기에 실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바라봐. 항상 그렇게 보여.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바라보는데 실체가 있고 나를 걷다 투영시켜서 내 차, 거기다 프라이버시를 투영시켜서 거기서 좋은 차, 고급차. 참 더럽게 살아. 그런데 속아서 그냥 잠시 인연 따라서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뭘 갖다가 그 뭐 보면 뭐 그냥 또 이제 자기 그 좀 그 자존감이 낮고 그런 사람은 뭐 프라이버시 살린다고 말이야. 자존감 낮은 사람은 뭐 또 외제차를 사가지고 비싼 차를 사가지고 5만 폼 다 잡고 내가 볼 때는 똥폼도 안 되더만 5만 폼을 다 잡고 다녀. 한심해. 무엇도 아닌데 그것에 의존해서 여기에 모양으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볼 때는 그냥 실제로 자동차라는 모양으로 볼 게 한 개도 없어. 색깔로도 볼 것도 없고, 모양으로 볼 것도 없고, 이제 진지에 들어가서는 그건 전부 다 그냥 쇳덩어리고, 쇳덩어리조차도 뭐 실제 있었던 것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자동차 장례식장을 가보라고 한번. 전부 다 자동차를 갖다 그냥 뭘 큰 뭐 무공을 가지고 꽉짝 눌러버리고 그냥 다 뭐 납작코로 만들어 놨더라고. 거기에 내 차가 어디 있었는지, 거기에 내 차가 어디 있었냐, 내라는 것이 투영된 게 그게 어디 있느냐. 내라고 집착했던 것이 그게 어디 있느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전부 다 그래. 거의 다가. 그대가 이것을 그처럼 주장함에 따라 진실하지 않은 원인에 의지하고서,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원인에, 영원성이 있지도 않은 그 원인에 집착을 해서 자동차가 내 것이라 또 나를 거기다 투영했던 거기에 의존하고 살았다 그러면 그대는 허망한 것에 착각한 것이다. 허망한 것에 착각한 것이다. 결과의 행태가 진실하지 않은 자성을 지닌 모든 것이 또한 발생함을 알도록 하라. 그래도 전부 다 이제 실제로 형체를 보고서 자동차가 무슨 메이커다, 또 빨간색이다, 무슨 스포츠카다, 무슨 그런데 전부 다 외향적으로 의미를 두고서 또 다른 자아를 고집하면서 법집을 일으켜서 산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진짜 그 달라이라마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도 그 어느 뭐 건축학 하는 대학 교수가 다람살라를, 그건 나무나라긴 해도 다람살라를 뭐 티베트 전통 건축법으로 뭐 이게, 나는 티베트 그쪽 보고 라닥이나 그쪽이 다 비슷한데 보니까 뭐 전통 건축법도 없어. 그냥 원시 건축법이지. 그게 비가 100mm도 1년에 안 오는 데니까 그냥 하지. 그 왜 지붕도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비가 왔다 그러면 집 다 무너져 버리고요. 지붕이 그냥 흙이야, 흙. 부드나무 가지를 걸쳐가지고 흙으로 그냥 다져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는 것도 무슨 특별히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 나라는 것을 갖다 걷다 또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뭐 나의 생각을 갖다 투영시켜 가지고 그렇게 그걸 내 것이라고 또 고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아. 그 달라이라마께서 그 질문을 하니까 뭐 그냥 비 피하고 바람 피우면 됐지 뭐. 비 피하고 바람 피하면 됐다고. 찬바람 피우고 그러면 됐지 뭐. 무슨 특별하게 그렇게 거기다가 내가 집이 작아서 자존심이 상해 죽겠다고. 몸집은 뚱땡이면서 말이야. 그런 소리 해서 하면 안 돼. 이로 인해 색을 비롯해 그와 같이 머무르는 것들에 항아리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 뿐이니, 봐,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라고 말하는 것은 이름이 자동차일 뿐이지 실제 자동차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왜? 실제 하는 것이 없으니까. 항아리라고 얘기하더라도 이름이 항아리이지, 항아리 그 어떤 것을 이름 빼버리고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어떤 것이 항아리냐 말이야. 그 안에 있는 공간이 항아리라 그러면 지금 이것도 항아리여야 되고, 그 옆에 있던 이 껍데기가 항아리라 그러면 이것도 항아리여야 되고, 이름이 항아리라 그러면 이름은 수천 개도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도 실제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 어느 것에도 실제하는 것이 없어. 이름뿐이라. 모양과 빛깔과 이름뿐이라. 그것이 발생했다 사라지는 것이 뭐 그게 그 났다 죽었다 생사가 있겠어요. 항아리라고 이름을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옳지 않고, 발생이 없기 때문에 행색을 비롯한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삶이라는 것도 이 인연 따라 일어난 일이지, 이게 생명이라는 게 실제가 있어서 뭔가 튀어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생이라는 것도 없고, 또 이게 사라지는 것도 인연이 다 해서 마치 우리가 자동차 부품 다 빼놓은 것 같기 때문에 사라질 것도 죽었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생이라는 게 본래 있었던 것이, 생명이라는 게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본래 있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도 요 얘기를 참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옛날 선사들이 뭐라고 했나 보니까 그냥 오고 감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 설명이 잘 안 된다니까. 그 뭐냐면, 아니 뭐가 이게 실체가 아가 있어야 내가 오고 아가 있어야 가고 이게 될 거 아니야. 오고 가고가 될 건데, 실체가 없이 자동차를 이렇게 해놨다가 자동차를 다 부품을 갖다 다 분해시켜 놨어. 그럼 자동차가 어디 갔나? 자동차가 어디 왔나? 온 것이 어디서 실체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온이 돼서 이게 합이 돼서 발생한 거란 말이야. 발생한 것이 무너져 버렸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 어디로 가?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이 그랬다는 거야. 죽으려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베개를 들고 베개에 목침을 갖고 있다 예 하고 던져버렸다는 거야. 갈 데가 없지.
갈 데가 없다는 말도 그게 좀 어폐가 있지만 가고 올 게 없지. 그래서 진묵스의 말이 맞아. 어머니 49제 지내놓고 전산 첩첩하고 앞산은 첩첩하고 뒷산 중중한데 후산은 중중한데 홍기하쩌고 어머니 어디로 어디 계십니까? 오고 갈 게 없지. 우리는 자꾸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다라고. 그러니까 그 생일 축하 이게 파티를 안 해야 돼.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초상집에서 울고 앉았지. 오고 갈 게 없잖아요. 뭐가 실체가 있어야 이게 요게 안 변하는 요게서 아트반이 하나 있어야 요게 왔고, 예. 또 이게 몸 당하고 아트반이 이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오고 갔구나 그렇게 되는데 이게 거품처럼 발생했다가 푹 꺼졌는데 뭐 어디로 가고 온 게 있겠어 따로? 그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자동차를 하나 새로 샀어. 그리고 이제 한 10년 쓰다가 폐차를 했어. 자동차 제사를 지내면서 자동차여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가 그런다 그러면 그 정신 나간 놈이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런 놈 한 놈도 못 봤네. 그럼 우리 같은 것도 이 진옥이도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갔는가 그래. 가고 올 곳이 없어. 그래서 생사가 없다 그냥 생사가 없다라고 그래서 딱 그 선사들이 그거 뭐 다 용수고 누구 다 그렇게 얘기해놨어. 오고 갈 것이 따로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서부터 왔는고 그래 물으면 대답하기 힘들죠, 그죠? 대답이 된다고?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 하고 지금 대답할 사람 손 한번 들고 내 그 스피커 틀어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그래놓고 뒤에 옛날 스님들 그러면서 생야일편 부흥교 사야일편 부흥멸이라 온다는 것은 그 뜬구름 하나 생긴 것 같고 죽는다는 것은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놓고 그거 끄집어 해놔놓고 가도 말이 틀려. 뜬구름이 본래 없는 것인데 무슨 헛소리하고 앉았냐 그 소리야 또. 그래놓고 뒤에를 갖다 더 이상하게 아주 이상한 게 아니라 더 그냥 확실하게 만들어 버렸어. 뜬구름 자체가 본래 없는 것인데 부은 자체 본무실인데 실이 없어. 실체가 없어. 우리가 생사 그래가 나고 죽는다는 것도 여기에 실은 이와 같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부처님 얘기나 같은 얘기겠지만도 참 거짓말 하기 쉬워도 참말 하기는 참 어려워. 거짓말 제일 쉬운 것은 뭐 브라만 신이 있어서 다 만들어냈다 그러면 참 쉬운 거 아니야. 죽는데 어디 간다 그래도 참 쉽잖아. 어디 저승을 가고 뭐
그러니까 가고 올 일이 없다니까. 생가사도 없고. 지금 이제 이게 전부 다 진제돌이 반야신경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 자동차를 이제 놓고서 자동차여 어디로부터 왔는가? 자동차여 어디로 가는가? 그래 놓고 자동차가 온다는 것은 구름이 잠깐 끼었던 것과 같고 자동차가 간다는 것은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데 자동차나 구름이나 본래 본무시라니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니 오고 간다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묘를 만들고 그런 것들도 그저 인간이니까 이제 뭐 그런 좋은 그런 뭐 미풍양속이라 그래서 그런 뭐 쓰기도 하고 그렇게 그 묘를 만들기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야. 묘를 뭐 하나 안 하나 그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내가 더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하면 저 바다에 파도가 쳐서 거품이 많이 일었어. 거품이 많이 일었는데 거품이 일었다 죽은 것마다 묘를 써봐라. 바다가 지금 빡빡할 거다. 아무것도 뭐 다 험한 일들이야 다. 그래 우리 좀 험한 일들 좀 하지 맙시다. 맨날 그래가지고 맨날 소설을 써. 이번에 뭐 묘가 뭐 소가 들이받아서 돼지가 비벼서 묘가 흐트러졌는데 그걸 고치는 날을 언제 받으면 좋고 안 고쳐도 그만이고 고치는데 뭐 날 받아서 할 게 뭐 있어. 그냥 하고 싶은 날 가서 하면 되지. 만약에 고쳤는데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시신이거나 귀신이거나 뻘떡 일어나서 왜 내 집 손대냐고 뻘떡 일어나면 그러면 살아난 거니까 더 좋잖아. 아무리 뜯어 고쳐놔도 뭐 빽다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걸 뭐 아무 때나 가서 고치면 되지. 그 내가 얘기를 바로 해줘도 못 알아들어. 아이고 여름에 장마실 때 하지 말고 겨울에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 땅 파기 힘드니까 하지 말고 봄에 짠디 잘 살고 그럴 때 가서 하시오 그러면 아이고 스님 뭐 갑자을축을 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무선생이가 갑자을축을 해보고 갑자을축이나 뭐 병인정멸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요즘에는 결혼식 날짜 받아주라 그러잖아. 이제 나는 그 결혼식 날짜는 지금 받는 것이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상청에 가서 받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응? 장기 예보를 해가지고 거기다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보고 말이야.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지 뭐. 고생들 했습니다. 축구공이 멀미가 날 정도 되겠네.